이재용은 말했다. 삼성 위기론은. 실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제1모적 삼성물산 부당합병 회계부정 관련 2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거든요. 이 최후 진술을 보면 삼성이 절박하다, 삼성 위기론이 진짜 심각하다, 이 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으로 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삼성 위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위기론을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의 맥락도 보더라도 위기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맥락의 내용을 보면요, 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예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어려움도 삼성은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 맥락상으로도 봐도 지금 삼성이 위기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삼성은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서 전 세계 1등을 계속 달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꼬부라졌어요. 2024년 3분기 반도체 매출이 늘어났기는 하지만 영업이익을 보면 3조 8,6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하고 비교해봐도 처지는 숫자예요. 그러면 반도체 위기라는 게 현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작년에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작년에 2023년 반도체를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적어도 말입니다. 가장 많을 때가 4조 5,800억 원의 적자였고요. 가장 적을 때가 2조 1,800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그게 올해 들어와서 만회가 된다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만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맞죠. 위기 상황이 점점 격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사업이 그만큼 부진하다는 뜻이니까요. 여기다가 노조는 또 어떡합니까? 노조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가입자 수가 2024년 1월에 13,500명이었거든요. 4월에는 27,500명입니다. 전체 직원의 10.9%가 노조 가입자였는데 지금은 22.2%. 그것도 4월 기준이니까 10월이 되면 더 늘어나겠죠. 저는 이 노조 리스크가 삼성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 리스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나 조선 쪽은 이미 노조 리스크를 겪으면서 노조들의 상황을 계속 살펴봤고 노조와 사측이 계속 협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협상의 테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안 할 수도 있지만 삼성은 처음이거든요. 이거 문재인 정부서 심었어요. 삼성에다가. 참 나라 망하라고 작정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삼성의 노조는 생겼고요. 그 노조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노조 리스크는 점점 커지니까 이게 위기하고 맞닥뜨리면 더 큰 위기를 저는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더 큰 위기가 앞으로 삼성을 침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게다가 주가는 또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랬습니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면 이 위기 문제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그 당시에 부회장입니다. 지금 회장이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총애하는 사람은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나를 석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나를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과 출신들 아니면 법대 출신들이 삼성 전체를 장악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기술은요. 계속 진보하고 발전하는데 이게 법대나 상대 출신들이 그 기술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천재들이 법대 상대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기술은 보는데 예,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공대 출신들하고 다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은 뒷전이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해결하는데 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삼성은 전체적으로 기술 리더십까지 잃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지금 삼성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삼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후자예요.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거다. 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 저도 그에 한 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삼성전자가 다가 아니라고 꼭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이미 확정 편향적인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실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삼성전자 D램도 위험합니다.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인가요? D램을요. DDR4 기준으로 그야말로 저가 헐값에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다. 마치 말입니다. 삼성이 과거에 일본의 반도체를 이기기 위해서 저가로 공급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은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반도체 저가로 뿌리고 있거든요. 게다가 현재 기술력이 삼성과 중국의 차이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하면 1년. 금방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차세대 기술은 삼성전자가 중국에 딸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삼성전자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십시오. 물론 지금까지는 한 주, 두 주 저축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분노의 매수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조심하시면서 시장을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야 어차피 삼성전자 저는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앞으로도 저는 살 텐데 지금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거. 이재용 회장까지도 위기를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저는 그거 반드시 생각을 하고 아주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확정 편향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앞으로도 저축한다고 하느냐. 저는 삼성의 기술력을 믿어보려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야기하기를 HBM3E 4세대 8단과 12단을 동시에 퀄리티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납품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HBM4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도 지금 8단과 12단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어보는 거죠. 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도 지독하게 강조합니다.